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체된 임대료 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놓고 건물주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연체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모두 지급했다면 법률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법률상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월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3개월치 임대료에 총 합의되었을 때 비로소 위법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계약기간 내에 연체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 해지 부분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상인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인데요. 한편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법에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역시 행사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뿐 아니라 갱신요구권, 더 나아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체된 임대료를 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라도 임대료 3달 밀린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계약 해지 통보하기 전에 연체된 임대료를 낸 경우에 계약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갱신 요구권까지 위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의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